샵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뭐예요? 자식 농사? 자식 농사라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정말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예. 그렇게 힘든 농사인데도 자식 농사를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 이 자식이 이게 참 명령할 수도 없고 그냥 상명하복 시스템으로 자식을 키우면 다 훌륭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게 바로 우리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이 일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명령할 권리가 없죠. 지시할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명령과 지시가 불가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참 명령할 수도 없고 지시할 수도 없고 그런데 팀워크 비즈니스, 조직 비즈니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고도의 종합 예술과 같은 일인가. 안 그래요? 그러면 그런 수많은 내가 나다라는 오너님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빌드업을 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사업에 무슨 사랑이야 하는데 우리 일은 그런 겁니다. 오늘 왜 안 왔어? 이러면 안녕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안 옵니까? 왜 출근 안 합니까? 그러면 안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끝없는 사랑, 끝없는 인내, 끝없는 반복 속에서는 확 일어나지만 정말 칼도자를 심장 위에 올려놓고 참을 인을 300번을 그려내는 그런 비즈니스. 자, 그러면 명령할 권한이 없고 지시할 권한이 없어. 그런데 그 파트너분이 어느 리더를 팔로우십 해야 되죠. 그럼 어떤 분을 따라가고 싶어요? 본인들이 보면은 나는 어떤 스폰서, 어떤 리더를 따르고 싶다. 관심, 그러니까 사랑, 열정이 있는 리더. 리더가 열정이 있어, 스폰서가. 그러면 그 열정의 전이가 돼요. 열정의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인 스폰서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해져야 돼요. 바로 사랑이 더해져야 됩니다. 열정적인데 막 그 열정 때문에 칼날을 휘두르면은 혼자 잘해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에 참을 일자 300번을 써내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리더가 임페리얼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되는 건 줄 아세요? 우리 샵은 손댈 게 없습니다. 우리 샵은 나무랄 게 없어요. 플랜에 뭐 꼬투리 잡을 게 없어요.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플랫폼,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 비전,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결국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가 그런 리더로 성장해 갈 때 어느 날 돌아보면은 수많은 파트너들이 하면서 정말 팀을 이뤄서 큰 그룹이 형성이 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성공 그러면 성공적인 삶, 돈이 없는데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연인밖에 없죠. 아니면 돌을 닦는 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뒷받침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공허한 삶이 아닌 균형 잡힌 삶, 돈은 많으나 얽매인 삶이 아닌 자유가 있는 삶,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삶이 아닌가. 메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이 있는데요. 이건 뭐 유명한 이론이죠. 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그 다음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가게 되는데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가 과연 돈이 없는데 욕구가 충족이 될까요? 안 되죠. 의식주 다 뭐예요? 돈이에요. 사회적 욕구, 대인관계, 인정, 소속감, 돈 없이 어떻게 해?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만나기도 꺼려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돈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자, 1단계 생리적인 욕구에서 원하는 것을 충분히 먹고 있는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입고 있는가, 원하는 집에서 살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죠. 안전의 욕구, 원하는 만큼의 수입,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이나 사업, 직업적인 스트레스가 없는, 그리고 위험성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안전의 욕구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라고 막 지시 명령에 군한이 없으면서 자녀한테 지시 명령을 하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기업이 뭡니까? 돈 많이 주는 안정적인 기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직장은 이제 없는데. 현금 흐름의 4분면입니다.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 전문직의 이쪽 4분면이 있고 사업가와 투자가의 영역이 있는데, 자, 여기의 특징은 뭐예요? 나의 시간, 노동을 돈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시간이 점점 부족해요. 여기는. 그리고 그만두자. 그 순간 수입이 끝나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나에게 돈이 계속 들어오는 특징이 이쪽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의 수공업 말고 사업, 시스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샵이 제가 소개해드린 이 일은 이 4분면 중에 어딜까요? 사업가 영역이에요. 사업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고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고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샵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샵을 왜 하십니까? 그러면 돈 벌려고요? 아니요, 그거는 여기 영역이죠. 돈 버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우리 샵을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하다 일만 돈 벌다가 죽어야 되나? 왜? 본인이 그 일을 놓는 순간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3가지 현금 흐름 패턴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중산층, 부자들 이렇게 있는데, 일단 가난한 이들의 대차 대조표는 자산도 없고 부채도 없어요. 자산이 없는 건 이해가 되죠? 가난하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부채는 왜 없을까요? 아무도 안 빌려줘. 은행도 안 빌려주고 친구도 안 빌려주고 안 빌려줘. 그래서 부채도 없어. 벌어서 먹고 살고 또 벌고 먹고 살고, 한 달만 소득이 끊기면 하늘이 무너지는, 3개월 소득이 끊기면 어떡해야지 이거? 우리 같이 그냥 막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정말 제로섬 게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중산층은요, 자산이 없이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산으로 착각하고 있는 주택, 알고 보니까 융자죠. 융자,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신용은 다 부채. 그러니까 급여가 들어오면 이런 융자금 갖고 세금 내고 자동차 할부 내고 이렇게 그냥 쫙 나가는 거죠. 이 중산층도 소득이 한 달, 2달, 3달 끊기면 융자금을 못 갚잖아요. 집이 날아가잖아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사표를 들고 다녀도 낼 수가 없다. 소득이 끊기면, 돈 버는 일을 그만두면 집이 날아가는, 자동차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금 흐름 패턴이에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자산에서 현금이 들어옵니다. 이 자산의 특징, 임대료, 배당금, 이자, 로열티,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내가 여행을 다녀도, 산에 들어가 있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가 있는 이 현금 흐름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셔야 돼요. 이걸 가지셔야 됩니다. 시스템을 가지셔야 돼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고 플랫폼을 가지셔야 되고 임금 근로자 80%가 6천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6천만 원 연봉 5, 6천만 원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30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30년 뒤에도 여전히 똑같다. 더 힘들어지든가. 왜냐하면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가라는 놈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얘가 같은 데 나를 앞지르기도 하고 떨어지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늘 같은 거죠. 자영업 하자. 자영업자 1952만 원 연평균 소득입니다. 656만 명의 연평균 소득입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입니까? 카페, 커피숍 지나서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커피숍. 치킨 지나가다 보면은 치킨. 정말 하루에 3,000개가 창업하고 2,000개가 문을 닫는 매일. 과연 우리 샵이 여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대안이 되려면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 시대를 담아내는 일이 돼야 되는데 21세기는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요? 네,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인터넷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구로 논밭은 이미 구로 디지털 단지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디지털 세대라고 관계없어요.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자, 인터넷에 없으면, 검색에서 없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소비자 관점에 소비자 중심의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고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중심, 그 다음에 건강산업에서 천만장자가 쏟아집니다. 왜냐? 초고령화 사회, 인구의 절반이 60을 넘는 이런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인구의 절반이 60이 넘으면 허리청이 몇 살이란 거죠? 60대 전후가 허리청이에요. 옛날 산업사회는 허리청이 30, 40대였어요. 30, 40대. 60은 은퇴하고 30대, 40대, 50대가 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먹여 살리는 거고. 지금은 1,000만 명이 60대네? 이 1,000만 명이 다 은퇴해야 돼요? 제일 많은 세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건강산업, 인터넷 기반에.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실 거 없어요. 우리 샵 아이디를 가지는 순간 이 모든 흐름을 한 방에 다 가지는 겁니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자, 유통의 흐름으로 봤을 때 가장 전통적인 유통 방법이죠. 제조,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까지 유통이 되는데 여기서 소비자의 역할은 돈을 쓰는 사람이죠. 돈을 쓰는 사람. 소비자가 쓰는 돈 때문에 다 먹고 사는 사람. 자, TV 홈쇼핑, 대형마트 2세대 유통이 등장했습니다. 소비자는 돈을 쓰면서 이들을 융성케 하는 사람. 돈 쓰는 사람. 3세대 유통, 드디어 플랫폼이 등장합니다. 옥션, G마켓, 11번가, 쿠팡. 이건 플랫폼이죠.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전히 소비자는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자, 드디어 4세대 유통 우리샵이 등장했습니다. 우리샵. 여기서 소비자는 돈을 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돈을 버는 사람. 플랫폼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 소비 플랫폼이 되는 우리샵. 내가 이용하는 손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우리샵.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게 우리샵입니다. 자, 우리 샵은 오픈 마켓이고요. 그리고 소비 플랫폼이고 문화로 일어서는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이제 1,000만 개가 넘는 상품이 진열되어 있고 누적 상품 수는 3,400만 개가 넘었죠.
쇼핑몰은 16만 개가 넘는 쇼핑몰이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9년 전 저희 목표였습니다. 2천만 개를 대한민국에 분양하고 1,000만 개 제품을 입점하자. 이게 목표였는데 요거는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는 1,000만 개, 퀄리티 1,000만 개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우리가 1등인 거 1,000만 개로 가자.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혁명이죠, 혁명. 기존 시장이 예측 불가한 시스템. 기존 시장은 누굽니까? 옥션 G마켓 쿠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션 G마켓 쿠팡이 예측 불가. 그들이 왜 예측을 못할까요? 경험이 없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경험이 없거든요. 거기에 일하는 자녀들은 부모님들 보고 집에 있어 엄마 이러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도 없고, 경험이 없으니 기획이 나올 수도 없고, 예측이 불가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혁명을 주도할 것이다. 대한민국 GDP가 1,800조, 여기에 소비 플랫폼, 가정의 플랫폼을 구축했기 때문에 10%만 점유해도 180조입니다. 그 중에 마진이 10%면은 18조입니다. 18조가 1년 보너스로 풀어주는 비즈니스. 차원이 크기가 다른. 우리가 지금 평균 마진이 한 22%가 돼요. 그러니까 뭐 10%에 18조.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글로벌이죠. 당연히 글로벌. 나를 통해서 확산된 것이 전 세계 글로벌로 레그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 쇼핑몰을 이제 어떻게 확산시켜 갈 거냐? 처음에 이제 오픈을 앞두고 고민을 했겠죠.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인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야,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자. 이게 바로 10년, 20년 산전수전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기본이다. 거항된 비전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자. 카톡이 무료 메시지라는 기본에 충실해서 확산됩니다. 와, 재밌네, 공짜네, 대박 확산됐습니다. 우리는 카톡을 썼는데 우리가 플랫폼인 줄 몰랐죠. 지금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이 되어 글로벌 기업이 된 거예요. 다 합니다, 다 해. 그럼 우리는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의 기본이 뭘까요? 제품이에요. 쇼핑몰에 왜 옵니까? 제품 사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쇼핑몰의 기본이 뭘까? 제품이구나. 그러면 제품 중에서도 정말 전략 아이템을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집중해야 돼.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딱 방향을 설정했고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만약에 이게 흔들렸잖아요? 그럼 없습니다. 그건 100%예요. 이 기본을 놓쳤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펼쳐가는데 현장에서 이 기본을 놓치시잖아요? 100% 조직이 사라집니다. 호황 하다가 조직이 없어요. 그러나 기본에 충실한 조직은 끝없이 성장해 갑니다. 회사나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확산된 플랫폼 위에 우리는 뭐든지 다 하게 될 것이고, 그 뭐든지 다 하는 플랫폼 기업이 되었는데 거기에 주인은 소비자들로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요즘 얘기하는 웹 3.0, 웹 3.0 하는 게 탈중앙화 하는 게 그거예요. 소비자는 우리 매출 대상이 아니라 소비자가 주인으로 바뀌는 게 탈중앙이고 웹 3.0이거든요. 그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해내는 게 우리 샵 아닙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본 절대 제품, 전략 아이템, 이걸 선택을 해야 되죠. 자,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지구인들에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되고, 두 번째, 이거 없으면 죽는데 한 달치가 1,000만 원이야. 그럼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담이 없어야 돼. 가격이 얼마든지 뭐 이 정도면 이런 부담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그러면서도 우리가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비즈니스 아닙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돈이 돼야 돼요. 요 3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미네랄. 정말 기적같이 미네랄이 찾아온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시작한 지 벌써 1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